안녕하십니까. 루덴스 C++ 프로그래밍 수업 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19학번 이로운이라고 합니다. 먼저 수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게임 개발자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C++를 이 수업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원래 저희 학교 정규 과정에서는 2학년 1학기에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게임 개발자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먼저 경험을 해보고 트랙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1학년 때 미리 수강하는 걸 권장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파이썬 수업도 같이 듣고 있다 보니까 파이썬과의 비교가 많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업이 이제 정규 과정이 아니고 저도 강의를 하는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에서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도 그렇게 길게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 좀 빠진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먼저 구글링을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는 게 있다 하시면은 슬랙의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 편하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왜 C++를 배워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죠. 현재 3월 프로그래밍 언어의 점유율을 나타낸 자료인데 위에서부터 파이썬, C, 자바, C++, C# 순서입니다. 이 C가 들어가는 애들은 다 친구 사촌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파이썬이 가장 우선순위고 그 밑으로 5위권 안에 C의 친구들이 3명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각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시간당 처리 문제에 대한 그래프인데 말 그대로 속도를 나타낸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파이썬이 가장 위에 있고 느리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C, 자바, C++ 이렇게 해서 C++이 가장 빠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역사가 긴 언어인 만큼 안정성이 있고 참고 자료가 많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다고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능도 최상급을 나타내고 있고 저희가 만들고 하는 게임에서는 속도가 엄청 중요해요. 게임에 딜레이가 있거나 이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임에서 C 언어 계열들이 강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임 엔진인 유니티와 얼리얼에서도 각각 C샵과 C++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단 C++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키시면은 이렇게 뜨실 텐데 여기 아무것도 없으실 거고 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새 프로젝트에서 지금 여기 빔 프로젝트가 체크되어 있는 걸 보시고 네, 다음을 눌러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루덴스 C++ 이런 식으로 하고 저장할 때 위치를 정해주고 만들게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뜰 겁니다. 저희가 C++ 코드를 만들려면은 여기 오른쪽 부분에 이제 솔루션 탐색기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소스 파일에 우클릭을 하고 추가 새 항목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C++ 파일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시고 여기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에디터 창이 뜨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 PPT 화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다 하시면은 이걸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이제 컨트롤 F5를 누르면 되거든요. 컨트롤 F5를 누르면은 이렇게 까만 콘솔 창이 뜨면서 여기 저희가 쳤던 헬로 월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밑에 뭐라 뜨죠. 이 윗부분만 보시면 되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저희가 샵 include 하고 대괄호를 친 다음에 iostream이라는 거를 입력을 했습니다. 얘네는 이제 전처리기라는 녀석인데 코드를 컴파일 전에 명령을 내리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컴파일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컴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작성한 언어, 여기 저희가 쓴 이 C++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게 바꾸어주는 역할을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컴파일을 하는 게 이 아래 역할이고 미리 처리한다. 전처리죠. 전처리할 것들을 이 위에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처리기에 있는 샵 include라는 녀석은 미리 다른 사람이 써둔 코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다른 사람이 써둔 코드를 이제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쓴 코드를 가져오는 것도 물론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은 이제 임포트라는 거를 배우게 되는데 임포트로 다른 사람의 코드를 가져오듯 그런 식으로 미리 짜여져 있는 코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IO 스트림이란 거는 인풋 아웃풋 스트림의 줄임말로 입출력을 위한 헤더 파일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int main이라는 이런 형태, 가로하고 대가로하고 중가로하고 이런 형태를 썼는데요. 이거는 이제 함수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C++이라는 코드는 함수 단위로 이제 이루어져 있게 되는데 메인 함수는 꼭 필요한 함수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프로그램의 시작이 이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함수 중 이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함수가 메인 함수고 이제 프로그램의 시작은 항상 메인 함수에서 시작을 한다. 그 시작이 이제 메인 함수에서 해야 되니까 컴퓨터도 이걸 알아야 되니까 단 하나의 메인 함수만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인 함수 뒤에 중괄호를 적었는데 중괄호가 여기가 시작이고 끝이 아래쪽에 있죠. 이제 C++에서는 중괄호를 이용해서 내용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괄호가 돼 있으면은 이 안에 있는 게 메인 함수 안의 내용이란 거예요.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들여쓰기로 구분을 하고 이런 중괄호가 없을 텐데 파이썬과 다르게 C++에서는 들여쓰기가 딱히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가 이제 출력 부분이죠. std하고 cout, 뭐 이렇게 꺽쇠에 hello world 꺽쇠 또 std, end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는데 여기서 앞에 부분에 있는 std라는 거는 스탠다드의 약자로 이 녀석이 이제 성이라고 부르면 돼요. 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뒤에 콜론 두 개 뒤에 있는 붙은 이름 이제 cout이란 게 이제 콘솔 아웃의 약자로 이 녀석이 이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이 이제 스탠다드 그리고 뒤에 이름이 콘솔 아웃인 거죠. 그래서 성은 이름의 그룹을 의미하고 이름은 실제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콘솔 아웃은 해석 그대로 콘솔 창에 출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꺽쇠가 출력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헬로 월드라는 이제 따옴표, 큰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장이 실제로 출력되는 부분의 문자열입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과 비슷한 형태죠. 그리고 또 뒤에 std라는 성을 가진 친구가 또 나왔습니다. std, endl 같은 경우는 cout이랑 같은 그룹에 있는 endl이라는 end라인의 약자의 명령어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줄이 끝났다는 뜻으로 이제 줄 바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맨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코드 한 줄의 끝을 말하는 의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가는 이 return zero라는 친구는 함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리턴 값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턴 말 그대로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함수가 끝날 때 0이라는 값을 돌려준다라는 얘기고요. 함수가 실행되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메모리라는 부분을 자세히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냥 이 메인 함수 끝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0이란 걸 리턴을 하면은 이 메인 함수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 사실은 이 리턴 값이 없어도 자동으로 0을 반환을 해주는 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std라는 게 이제 성의 역할을 하고 뒤에 있는 cout이랑 endl이 이름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친구를 부를 때 성을 떼고 편하게 부르듯이 코드도 성을 떼고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성은 이 앞에 using namespace하고 std라고 이렇게 이름을 위쪽에 적어주면은 여기가 전처리의 역할이라 했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녀석들에는 이제 이름만 불러도 얘가 성이 뭐였다, 뭐에 있는 누구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이 코드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C++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거는 이제 변수라는 녀석입니다. 변수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변하는 수를 이제 변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int, num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각각이 자료형 그리고 변수명에 해당합니다. 이 int가 자료형, 이 num이라는 게 변수명, 이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언이란 걸 할 수 있고요. 앞에서 선언한 변수명에 숫자를 넣는다. 이거를 이제 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값을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고 는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것처럼 int num에서 바로 선언과 대입을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코드를 따라가 보자면은 저희가 앞에서 cout을 배웠죠. cout으로 출력하는 걸로 num을 출력했을 때 여기서 대입한 1의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num에다가 num이라는 변수에 num 값에 플러스 3을 한다. 이러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있는 이 num이라는 1 값에 플러스 3을 해서 여기서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int라는 녀석을 자료형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변수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변수의 형태는 정수, 실수, 문자, 불리언 타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한 건 좀 생략을 하고 자주 사용하는 거 위주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각각의 자료형의 이름이고 이것에 따라 정수형, 실수형, 문자형, 불리언 이렇게 나눠지고 각각의 자료형에 따라 값의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뒤에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수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int라는 자료형을 사용했죠. int는 이제 정수형 타입으로 앞에 나왔던 1이나 4 같은 정수형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인데 여기 밑에 같은 경우는 더블이라는 변수 자료형을 사용을 했어요. 더블은 앞에서 보듯이 여기 실수형입니다. 실수형 자료형이고 데이트하는 값이 3.12, 3.12죠. 3.12라고 하면은 이 실수 값이잖아요. 그래서 실수 값을 정수에 넣게 되면은 출력 결과를 먼저 볼게요. 이렇게 정수형 변수에는 정수값만, 실수형 변수에는 실수값만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형은 문자형 자료형입니다. 앞에서 char이라는 자료형이 있었는데 이 캐릭터의 약자인데 캐릭터의 변수명으로 바1과 바2를 선언을 하고 각각의 a라는 문자랑 66이라는 숫자를 대입을 했습니다. 이걸 출력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 같이 A의 문자가 출력이 되는데 B 66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B라는 문자가 출력이 됐죠. 이걸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넣었는데 왜 문자가 출력되냐? 그 이유는 ASCII 코드라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캐릭터의 변수는 데이터의 정수 부분인 0에서 127에 해당하는 128개의 문자가 각각 숫자에 대응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뭐가 많이 있는데 이게 ASCII 코드 표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10진수에 해당하는 문자가 0부터 이렇게 쭉 세 줄 해갖고 128까지 있고요. 127까지 있고요.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문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여기 앞에 이 알파벳들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알파벳이 이제 65부터 90까지가 대문자 그리고 97부터 122까지가 소문자 알파벳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코드에서 넣었던 66은 여기 B에 해당하는 거죠. 66은 B. 그래서 저희가 정수 66을 넣었을 때 캐릭터 자료형에서는 B라는 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응용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바1에는 소문자 A 값을 넣고 바2에는 65라는 숫자를 넣었습니다. 앞에 ASCII 코드 표를 다시 보면은 소문자 A는 숫자 97에 해당하고 숫자 65는 대문자 A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2에 지금 2를 더했죠. 그러면은 65에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서 67에 해당하는 값이고 이 67에 해당하는 문자는 C입니다. 그래서 바2를 출력을 했을 때 여기서 C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바1에서 마이너스 32를 하면은 지금 바1 같은 경우는 소문자 A인데 출력되는 건 대문자 A죠. 이 이유는 앞에서 보는 이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가 32 값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65에서 32를 넣으면 97이고 66에서 32를 넣으면 98이죠. 그래서 이 숫자의 차이를 통해서 이 ASCII 코드 값의 차이가 32가 난다는 걸 통해서 소문자를 대문자로,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scape 문자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문자에 해당하는 건데 그 문자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그 문자가 다른 의미를 가진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escape 문자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하나씩 해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 있었죠. 여기서 안녕하세요 그냥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안녕하세요가 붙어서 나올 겁니다. 자, 여기다가 줄바꿈 문자를 줄바꿈 escape 문자를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안녕에다가 사이에다가 돈 표시하고 엔터를 추가를 해볼게요. 하면은
위에 안녕하세요가 그대로 출력이 되는데 밑에 있는 안녕 하고 띄어쓰기 한 다음에 하세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마찬가지로 탭을 해도 탭 표지가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작은 따옴표랑 큰 따옴표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큰 따옴표를 쓰고 싶으면은 이 안에다가 큰 따옴표를 하면 되잖아요. 하세요를 큰 따옴표를 하고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저희가 문자열을 인식을 하는데 이 문자열이란 걸 인식을 하는데 큰 따옴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안에서 출력으로 큰 따옴표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오류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컴퓨터 입장에서는 안녕이라는 문자열이랑 이 하세요라는 처음 보는 글자에 뒤에 느낌표라는 문자열이 또 붙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앞에 돈 표지로 출력을 할 때는 앞에 돈 표지를 붙여라.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 하세요에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따옴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이 돈 표지 역시 그냥 하나만 사용하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돈 표지를 두 개를 사용하면은 돈 표지 하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돈 표지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 이스케이프 문자를 뜻하는 건지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돈 표지를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널 문자라고 있는데 널 문자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문자열에서는 그냥 빈 공간을 의미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널 같은 경우는 뒤에서 더 자세하게 또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불리언 자료형입니다. 불리언이라는 거는 이제 참과 거짓을 의미하는 자료형인데 이제 false랑 true의 값을 가지는데 false 같은 경우는 0 그리고 true의 값은 1값만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0과 1 두 개의 값만 저장이 되는데 이걸 대입을 할 때 0은 false에 그리고 0 이하의 값은 true에 대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0 말고 다른 숫자를 넣으면은 어떤 숫자를 넣어도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은 0이랑 1 값만 나오고 이 0이 false에 해당하는 값이고 1이 true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이게 무슨 말로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한데 한번 이거를 직접 경험을 해보면은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퀴즈 앞에서 제가 한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이 퀴즈의 출력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멈춤을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네,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자면은 먼저 A에는 100이라는 값이 대입이 되었습니다. 불리언 형태 자료형이고 제가 앞에서 이 0이 아닌 모든 값은 다 1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A 값은 1에 해당하는 값이 출력이 될 겁니다. 밑에 B라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불리언 타입이고 마이너스 32인데 음수와 양수 상관없이 이 0이 아닌 모든 값은 다 1에 해당하는 true 값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C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던 0이 들어갔죠. 0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0이 출력이 되겠죠. 0, false 값. 그 밑에 값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었습니다. 근데 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도 0이라는 값은 항상 0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으로 2에는 true라는 값이 들어갔는데 이 true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1에 해당하는 true가 그 예약어로 명령어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true 하면은 마찬가지로 1이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f는 마찬가지로 false라는 0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예약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이 순서대로 출력을 했죠. 11, 00,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변수를 선언할 때 변수명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문자, 숫자, 언더바만이 이제 변수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영문자, 숫자, 언더바 이 세 개만 사용이 가능한데 그 중에서 숫자는 첫 문자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문자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앞에서 제가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예약어, 키워드 이런 거 있죠. 앞에서 사용했던 뭐 true나 false, 뭐 boolean 이런 것들을 다 예약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 변수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명 중에는 띄어쓰기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결과를 예측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멈추고 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것도 생각을 해보셨나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없죠? 뭐 예약어가 로운이라는 예약어가 있진 않을 것 같고 뭐 변수 알파벳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제 없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앞에 숫자가 들어갔죠. 숫자, 문자, 그리고 언더바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숫자가 맨 앞에 오는 형식의 변수명은 지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안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골뱅이가 들어왔죠. 특수기호는 언더바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앞에 언더바, 뒤에 알파벳, 문자로 이루어진 변수명입니다. 언더바 같은 경우는 앞에 와도 상관이 없고 어디에든 위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4번은 사용이 가능한 변수명입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띄어쓰기는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5번은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랑 숫자로 이루어진 변수명이죠. 숫자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앞에 맨 앞만 아니면은 어디든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하고 7번 같은 경우는 int라는 앞에서 자료형으로 사용을 했던 녀석이죠. 이 녀석은 자료형으로 나와 있는 예약어이기 때문에 변수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8번에 int rown이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예약어 같은 경우는 예약어를 단독으로만 사용을 할 수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앞에 사용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8번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명입니다. 정답을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2번, 3번, 5번, 7번이 사용할 수 없는 변수명이었고 실제로 이거를 입력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다 나와요.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사용을 하시면서 뭐 빨간 줄이 뜨면은 아 이거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뭐 수정을 하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변수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는 앞에서 표현한 이 중괄호 안에 이거를 블록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요. 블록 안에 포함되는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블록을 빠져나가는 순간 이 지역 변수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초기값을 지정해 주지 않고 사용을 할 경우 오류가 나게 되고요.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코드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값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0으로 자동으로 초기화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코드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함수의 밖에서 선언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전처리기 영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글로벌이라는 전역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제 메인 함수 안에서 이제 local1이라는 함수 지역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인이라는 지역 안에서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지역 변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if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이라 좀 넘어가고 이 if라는 문 안에 블록 안에 local2라는 변수가 또 나오게 됩니다. local2 같은 경우는 if 문이라는 블록 안에서 선언이 됐기 때문에 이 if 문이 끝나는 시점에서 local2가 파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중괄호만 사용을 해도 그 안에서 존재하는 지역 변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안에 또 하나의 블록을 또 만들고 그 안에서 local3라고 선언을 하면은 이 중괄호가 끝나는 시점에서 이 local3라는 지역 변수는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if문이 끝나면서 local2가 파괴되고 이 메인 함수가 끝나면서 local1이 파괴가 되고 전역 변수 같은 경우는 이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전역 변수가 파괴가 될 겁니다.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했다면은 변하지 않는 수는 상수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뭐 중력 가속도나 파이값,
앞에서 봤던 int의 최대값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사용을 할 때가 있는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선언을 해야 되지만 변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수로 표현하는데 상수 같은 경우는 변수명을 모두 대문자로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상수를 선언할 때는 앞에 이 const라는 이 수식어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const하고 뒤에 자료형 그리고 변수명 대문자로 한 다음에 다른 변수 선언하는 거랑 똑같이 이 변수를 선언을 하면 됩니다. 앞에 const라는 녀석만 붙여주면 되고 뭐 다른 데서 C++을 배워보신 분이나 인터넷을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 샵 define이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이 녀석도 이제 상수를 설정해주는 녀석인데 상수를 선언해주는 녀석인데 얘는 전처리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좀 복잡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define으로 하는 것보단 const를 써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선언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시면은 이 위에서 const 더블 파이는 3.141592로 선언을 했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파이 값에 이렇게 변화를 주려고 하면은 이제 시기 수정할 수 있는 L밸류여야 합니다 라고 뜨는데 이 말이 이 변수가 상수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하다는 뜻이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출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출력은 이미 저희가 했죠. cout이라는 녀석으로 이미 했고 입력은 cin이라는 녀석으로 합니다. cin이라는 친구를 사용하는데 cout은 console out이라고 했으니까 cin은 역시 console in에 해당하겠죠. 보시면은 되게 간단해요. 이 cin이라는 녀석을 쓰고 인풋을 그냥 뒤에 변수를 넣으면은 이 변수에 해당하는 입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C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C나 파이썬보다 훨씬 간단하게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아둬야 할 점은 입력할 때 이 가로를 쓰는데 꺽쇠 가로를 쓰는데 이게 출력할 때랑은 반대예요. 출력할 때는 왼쪽으로 된 꺽쇠고 입력을 할 때는 오른쪽으로 된 꺽쇠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 입력할 때는 데이터가 그 저장된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오른쪽 꺽쇠이고요. 오른쪽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오른쪽 꺽쇠. 그리고 출력할 때는 데이터를 왼쪽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장되어 있는 정보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 꺽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메모리 영역을 배우게 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냥 외워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뭐 사용하다 보면 에디터에서 앞에 보셨던 것처럼 빨간 줄이 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꺽쇠를 쓴다. 그래서 변수를 입력받는 거는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동시에 입력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cin이라는 명령어를 쓰고 뒤에 꺽쇠로 첫 번째 변수를 받고 두 번째 변수를 받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력의 구분은 스페이스바 탭 엔터키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번 코드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cin이라는 녀석을 쓴다 했죠. 먼저 변수를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간단하게 A, B, C, D라고 변수명을 짓고 나중에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데 그냥 빠르게 보여드리기 위해 A, B, C, D라는 걸 입력을 받고 cout으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니까 중간에 다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고 그러면 지금 cin에 지금 입력을 대기하는 상태죠. 저희가 입력을 할 때 스페이스바 탭 엔터키로 입력이 구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1이라는 걸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에서 B를 입력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탭으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탭을 눌러가지고 이제 B에서 C에 입력되기로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3이라 입력을 하고 이번에는 M4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C에서 이제 D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를 누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를 누르면은 모든 입력이 끝나고 A, B, C, D가 순서대로 입력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출력 예제입니다. 앞에서 배운 것들을 총 집합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샵 include라는 전처리기에서 iostream이라는 입출력과 관련된 헤더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저희는 이제 스탠다드라는 성을 가진 명령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얘를 using namespace로 먼저 불러왔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C++의 시작을 알리는 메인 함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 안에서는 int, 정수형 변수를 선언하고 변수명은 age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에 해당하는 cout이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이를 입력하시오라는 문장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cin을 통해서 age라는 변수의 입력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력의 결과를 보시면은 첫 줄에 나이를 입력하시오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입력을 한 거죠. 22라는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한 결과 cout으로 출력을 할 건데 먼저 endl을 앞에 뒀죠. endl이 endline이 꼭 맨 뒤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endline을 이렇게 앞에 두면은 줄 하나가 더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줄 바꾸면 언제든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뒤에 당신은 여기 변수 이름 들어가고 살이군요 하는 출력식으로 출력을 할 경우 이 문장과 그 사이의 변수가 이어져서 이렇게 당신은 22살이군요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수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다는 걸 알리는 return 제로를 쓰면서 코드가 끝나게 됩니다. 네, 1주차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연산자, 조건문,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